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구정 연휴가 계속되고 이래가지고 저희 일요법회를 행사도 계속 있고 해서 일요법회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요법회를 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바른법을 전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처님의 법을 전법하는 것은 부처 살리기 운동입니다. 부처 살리기. 지금 이제 본인들이 다 부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법하는 것은 곧 내 부처를 살리는 길이고 또 우리 모두의 부처를 살리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부처님의 바른법을 꼭 전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법을 하는 것은 일처의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또 가까이 있는 우리 백봉 선생님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그 길이 부처님께서도 법문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전법을 하러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아마 지금 장학생들은 이 책이 처음 이제 접하는 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불교 공부를 바르게 직접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페이지, 이 말 한마디 15페이지를 다 열어봅시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 1월 1일부터 이거를 새로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15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차례를 한번 볼까요? 차례를. 이 차례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런 차례로 공부를 하면 반드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차례를 지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 이렇게 되어 있죠. 공부를 하려면 먼저 공부의 아웃라인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선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선 이렇게 하는 선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일체의 모든 모습인 상대성은 본성인 절대성의 군림세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우리가 지금 몸뚱이는 우리는 유정물인 줄 아는데 무정물이다. 돌이나 나무와 같은 무정물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체 비유하는 본문이 수술. 일체의 요새 생체 이식도 다 하죠. 그래서 수술 본문.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이 몸뚱이에는 지혜가, 성품이 없다. 그럼 진짜 내 몸은 무엇을 내 몸이라고 하느냐? 거기에 이제 진짜 내 몸을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허공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허공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허공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고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고 변할 것이 없고 그래서 허공과 성품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그 다음 나옵니다. 둘째 마디에는 일체만법은 전부 허공성이다. 공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공덕행이 무엇인지 업과 참회, 업이라는 게 무엇이고 참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다음 견성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 다음 셋째 마디에 가면 백봉 선생님이 주창하신 생활이 곧 수행이 되는 거사품과 새말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뚱이와 법신은 둘이 아니다. 삼매정중에서 한 생각을 나타낸다. 그 다음 성태, 우리의 본성을 기르는 방법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넷째 마디에는 공부의
공부를 할 때 마음가짐새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 한번 보죠. 유선태 도반님, 그 15페이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공부의 윤곽과 바탕. 선생님, 공부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상승설법을 들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윤곽만 잡을 수 있다면 다행으로 알아야 합니다. 윤곽만 잡아 놓으면 팔진매의 밥상을 받아 놓은 거나 한 가지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언제 데워도 되는 거예요. 언제 먹어도 밥은 내가 다 먹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인연관계나 어변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 하더라도 하루속히 윤곽을 잡도록 합시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공부의 윤곽을 잡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예, 허공으로서의 나라고요? 물론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몸뚱이도 허공성, 생각하는 슬기자리도 허공성, 산화대지도 허공성, 태양도 허공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허공성이요? 앞으로 설법을 쭉 듣는다면 몸뚱이도 허공성이고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허공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알아도 실감이 잘 안 나.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이제 특히 우리 학생들 처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22살에 그 백봉 선생님을 처음 뵙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백봉 선생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불교 피업자도 모르고 선생님을 뵈러 갔는데, 처음부터 딱 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태양도 네가 만들고, 지구도 네가 만들고, 달도 네가 만든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으면서 뻥쳤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떻게 내가 태양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달을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그때 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공부를 가르치냐면은 처음부터 상승설법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그 외의 것은 제2, 제3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자리를 처음부터 가리켜서 그것이 본성자리가 어떻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공부를 이제 배우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선생님 공부를 시작하려면 여기서 공부라는 것은 우리의 선 공부 또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또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부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 것이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의 가장 첫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공부를 하려는데 뭐 절에 가서 절하고 뭐 기도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맨 먼저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것이 아마 세상살이 하는데도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상승설법을 들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아웃라인, 이 법문의 그 아웃라인을 잡을 수 있다면 다행으로 알아야 됩니다. 윤곽만 잡아놓으면 팔진미의 밥상을 받아놓은 거나 한 가지예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상승설법. 우리 이제 보림선언에서는 최상승 법문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최상승법이라는 게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세상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고통과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러한 것의 실상을 밝히는 진료의 법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최상승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본성을 깨닫게 하는 법문이죠. 우리의 본성을 깨닫게 하는 법문 또는 일체의 실상을 직접 밝히는 법문을 상승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림선언에 지금 처음부터 상승 법문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광말 팔진묘의 밥상은 그 옛날에 왕들이 아주 귀한 음식의 밥상을 받아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다른 말로 하면 정견을 세워야 된다. 정견이란 바른 견해를 얘기하는데 사성제에서 고, 집, 멸, 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집착이 있음으로 해서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러면 이 괴로움을 멸할 때는 도지요. 팔정도를 말씀을 하시죠.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 팔정도의 1번이 뭐냐면 정견을 세우는 겁니다. 정견. 이 정견을 세우는 것이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 것이 무엇이냐? 정견을 세운다. 정견을 세우지 않으면 공부를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을 가려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위쪽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부산에 도착할 수 없을 겁니다.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공부가 제일 잘 될 수 있는지를 잡아야 된다. 이것이 정견을 세우는 거죠. 조사어록이나 선사님들 쭉 얘기를 보면 우리의 불교 공부는 오, 먼저 깨닫고 수, 그 다음에 닫고 증득한다라고 오, 수, 증의 이것을 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수를 먼저 한다는 것은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어느 선사의 글에도 없습니다. 왜? 이 오라는 것이 공부의 윤곽을 잡는 겁니다. 되게 정견을 세운다. 공부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 이 말입니다. 오. 왜? 오라고 하니까 이제 깨닫는다.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깨달으면 좋겠지만 한 방에 말씀을 듣고 한 방에 깨닫는 사람이 드물죠. 그죠? 드물죠. 그러니까 무엇을 한다? 먼저 공부의 윤곽을 잡아서 정견을 세우는 것을 오라고 합니다. 그것을 무슨 법문이라고 하냐? 사마타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르게 배우고 둘째, 그 다음에 그 바르게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닦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본래의 우리의 본성을 되밟힌다. 증득한다. 되밟힌다라는 뜻입니다. 이 증이라는 뜻은 우리의 모든 사람은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 불성은 더 크고 우리 중생의 불성은 뭐 조그맣고 없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불성과 중생의 불성이 똑같아. 근데 부처님은 그 불성을 그대로 쓰시는 것이고 중생은 자기가 불성이 있는 줄도 모르고 착각과 분별망상으로 헤매는 거죠. 그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또는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를 한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착각과 분별망상으로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는 것을 네가 본래 부처야 라고 일깨워 주시는 거. 그래서 그걸 되밟힌다라고 하거든요. 되밟힌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제도라고 해요. 제도라고 하면 어마무시하게 뭐 중생이 쳐다볼 수 없는 그 어떤 그 무엇 그것이 아니고 본래
네가 본래 부처야.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육근,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의 경계에 부딪혀서 거기서 온갖 망상을 일으키고 착각을 일으켜. 착각을 일으켜서 그 착각으로 괴로움과 번뇌에서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과 번뇌가 어디서 출발이 됐는지, 이것의 말하자면 당처가 무엇인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밝혀줌으로 해서 중생이 본래 나는 부처였네, 본래 나는 지혜짜리였네, 이것을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한 생각 착 돌리는 거죠. 바르게 아는 거죠. 이것을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도라고 할 때 이제 바르게 생각해야 되겠죠. 뒤바뀐 생각을, 착각을, 분별망상을 제대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 이것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언제 되어도 되는 거예요. 언제 먹어도 밥은 내가 다 먹기 마련. 내가 본래 부처로구나. 내가 본래 텅 빈 자리구나. 내가 일체의 모든 모습을 나툴 수 있는 그런 불성이구나. 이렇게 내가 딱 정견이 서버려. 그러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다 개개인이 인연과 어변이 다 다르죠.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들었을 때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그 깨닫는 자리에는 뭐가 붙지 않는다? 시간이 들러붙지 않기 때문에 깨달을 때는 모두 바로 지금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 하더라도 제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속히 윤곽을 잡아야 된다. 정견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공부의 윤곽을 잡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말은 백봉 선생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본성으로서의 불성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부처로서의 나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하면 일반 중생들이 불경죄에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허공이라는 것, 이제 앞으로 이제 쭉 공부를 하면서 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이러한 이름을 빌려왔는지 이제 서서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몸뚱이도 공성, 허공성 이꼬르 곧 공성입니다. 그래서 몸뚱이도 공성, 생각하는 지혜자리, 슬기자리도 공성, 우리가 보는 세상, 산하대지도 공성, 태양도 공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성, 허공성이요? 앞으로 설법을 쭉 듣는다면 몸뚱이도 허공성이고 밉다, 곱다, 좋다 생각하는 자리도 허공성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알아도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실감이 왜 잘 안 나는지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를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부의 윤곽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연기와 공성의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진리, 연기법. 여러분들이 이 연기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다면 공성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학생 4명은, 장학생 4명은 머물지 않는 경험을 매일 하나씩 쓰지요. 매일 하나씩 씁니다. 이것이 뭐냐면 연기법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그 하나의 테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좋다라는 감정이 일어났어. 좋다라는 마음이 일어났어. 그러면 좋다라는 마음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인연화합으로 일어난 생각이거든. 그럼 거기에 머물지를 않아. 연기를 공부하는 동시에 뭐다? 좋다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독자적인 어떤 좋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인연과 조건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 경빈이는 그것을 좋다라는 생각이 났어. 근데 진원이는 싫다라는 생각이 나네. 그렇죠? 그러면 그 일어나는 상황이 좋은 것이에요? 싫은 것이에요? 경빈이 한번 말해볼까요? 일어나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좋은 것이에요? 싫은 것이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그것을 판단하죠. 그거는 그냥 인연과 조건이 있어서 일어난 하나의 상황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좋다라고 하기도 하고 싫다라고 하기도 해요. 만약에 이러한 그 연교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0.00001%만 이해를 하고 실제로 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겁니다. 이 연기법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힘을. 그래서 또 이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항상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고 그걸 평가하고 이것이 모든 인생의 전반에 흐르는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를 위해서 순교도 하고 목숨도 다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느냐? 아주 즐겁게 바치죠, 목숨은. 근데 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 종교 때문에 어떻게 목숨까지 바치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체가 전부 다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난 그 모습은 독자적인 실체가 없어요. 독자적인 실체가 없는 하나의 인과 연으로 일어났다가 인과 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걸 좋다 싫다 하는 것도 나의 인과 연이죠.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막 칭찬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를 좋게 보는 거죠. 또는 아부를 하려고 좋다고 없는 일을 또 막 칭찬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칭찬을 듣는 동시에 요새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라, 칭찬을 많이. 그럼 칭찬을 딱 들으면 그 인연과 조건으로 내 마음이 울렁울렁해. 울렁거린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죠? 마음이 막 요동을 쳐. 좋아서. 저 사람이 나를 막 나쁘게 말을 해. 욕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또 울렁해. 어떻게 울렁울렁? 다운. 또는 화가 나. 그렇게 마음이 막 울렁울렁해. 그러니까 내 인연과 조건으로 또 저 사람이 말하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내 인연과 조건이 그냥 계속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집에 불이 붙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집에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 근데 정작 나는 내 집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지를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그것을 자각을 한 적도 없어. 그래서 나는 항상 불이 타고 있단 말이야. 그거 욕심도 내고 또 저기 뭐 분노하기도 하고 또 어리석기도 하고 막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쭉 하루를 이제 이렇게 지나오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요동치면서 하루를 지냈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여기 이제 기존 학생들을 보면은 장학생들 보면 꼭 이제 저녁에 이제 해서 보내더라고요. 저도 좀 늦게 자는 편이라 보통 12시에 많이 보내. 그래서 내가 그거 다 읽고 이제 자기는 하는데 아마 뭐 그 시간에 이제 하루를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루 종일 지내왔던 일을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모든 법, 모습은 그 독자적인 성품이 없어요. 독자적인 실체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체성이 없다. 자체 성품이 없다. 또는 자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은 일체 모든 법의 법성입니다. 법성. 그러니까 인연과 화합으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자체성이 없어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 공하다라고 하죠. 공하다. 공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실체가 없다. 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인과 연으로 화합돼서 일어난 모든 것은 공하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한 성품, 이 공성, 텅 빈 성품, 요 공성은 연기와 한 몸이에요. 연기를 알면 공성을 알게 되고 공성을 알면 연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일체 세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 내 몸뚱이를 비롯해서 내가 6가지 감각기관으로 보고 있는 6가지 색성향 미촉법이죠. 이런 모든 6가지의 경계, 뭐 거기 태양도 들어갈 거고 우주도 들어갈 것이고 너도 들어갈 것이고 내가 쓰는 마음도 들어갈 것이고 온갖 것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으로 보는 6가지 감각기관, 이걸 육근이라고 하죠. 6가지 감각기관으로 보는 6가지의 대상, 눈에는 빛깔, 귀에는 소리, 이렇게 안, 이, 비설, 신이의 색성향, 미촉법.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육식이 일어난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일설. 육식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이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연기로 인해서 연기화합이라고 하죠. 연기화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어떻게 공한 연기화합으로 일어나는 일체의 모든 일체만법은 공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하다라는 말은 허무하다라는 말이 아니죠.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불교 공부를 할 때 이 공하다라는 여기 좀 독특하죠. 독특한 단어인데 이 공하다라는 것은 허무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허무하다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사라졌다는 말은 허무하다가 되고 이 공하다라는 말,
본래 환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환, 본래 있는 것이 아닌데 인연과 조건으로 헛것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환만이, 그러니까 뭐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 꿈과 같다. 꿈이라고 하면 제일 이해를 하겠네요. 꿈. 꿈과 같다. 꿈. 여러분들이 저녁에 내일 보림선언에 이제 내가 가야 되겠구나. 보림선언에 이제 장학금 수여식에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어. 근데 꿈에 진짜 보림선언에 가는 꿈을 꿨어.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기존의 장학생들은 좀 우리하고 익숙해 있으니까 별로 마음이 그래도 긴장되지 않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긴장돼 있겠죠. 긴장되고 뭐 좀 되게 낯설고 그러죠. 근데 저녁에 보림선언에 간다고 갔는데 이런 경우 있죠. 보림선언에 가야 되는데 자꾸 말하자면 잘 가지지를 않네. 걸어도 잘 안 걸어지고, 차를 타야 되는데 차도 제대로 안 오고, 그래서 어쩌냐게 되게 당황해서, 꿈속에서.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런 꿈 꿀 수 있죠. 우리가 언제든지 그렇다는 거죠. 근데 탁 깨보니까 꿈이야. 꿈이야. 그러면 어쩌냐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림선언에 제 시간에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되게 당황했던 것이 실제로 꿈을 깨니까 실제로 있었나요? 없었죠. 꿈에서는 꿈꿀 때는 확실히 그게 있었어요. 꿈꿀 때는. 있었는데 꿈을 깨고 나니까 그것이 없었어. 자, 주현정 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현정이가 어쩌냐게 그런 꿈을 꾸었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이 내가 어쩌냐게 가려고 했는데 못 간 그것이 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어째서 그것이 꿈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나요? 지금 이어지질 않아서. 예. 꿈이라고. 꿈이라고. 네. 또, 그 다음에, 내가 이름, 수연이. 수연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현실이 아니다. 현실이 아니다. 왜 현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나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 한 가지는 꿈이라는 것이 확실히 가짜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내가. 꿈은 진짜가 아니야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두 번째는 어쩌냐? 꿈에서 아침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깨어났다는 거예요. 깨어났기 때문에 어쩌냐 꿈이 어쩌냐 일어났던 일이 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만약에 깨어나지 않고 그대로 꿈이 지속이 되었다면 이거 꿈이구나. 또 내가 정말로 그 고통스러운 당황하고 그러한 것들이 지속이 되지 않았겠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째는 꿈이 확실히 가짜라는 걸 알았다. 둘째는 내가 꿈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각 깨달음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꿈에서 깨어났다. 그러면 뭐야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법회를 하고 서로 쳐다보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 서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하는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진짜일까? 진짜일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근데 한 번도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왔어요. 그쵸? 이 순간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꿈속의 일이구나 라고 내가 만약에 생각할 수 있다면 이 꿈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겠는가를 본인이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밤에 이제 밤에 자면은 꿈을 꾸어. 근데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턱 일어나니까 어저께 꿈이었네? 알았어. 왜? 꿈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꿈인 줄 알았어. 그것을 뭐라는 제2의 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침에 떡 깨어나서 꾸는 꿈은 무슨 꿈? 생시꿈이라고 해요. 생시꿈. 생시꿈이라고 해요. 이것이 왜 생시꿈이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내 몸뚱이를 비롯해서 양자물리학 요새 하는데 양자물리학 이론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이해도가 좀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인연과 조건의 화합이다. 인연과 조건의 화합으로 일어난 것은 반드시 일어났다가 사라져. 일어났다가 사라져. 그럼 그것으로 끝나면은 축도밥도 아니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런 인연과 조건으로 화합으로 일어나는 모든 모습을 낮출 수 있는 바탕, 그것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진짜 나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일체의 모습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본성짜리다. 그것을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내가 낯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치를 자꾸 배워가면 나는 이 죽고 사는 몸뚱이, 괴로움과 고통에서 허덕이는 이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라는 거죠. 태양도 놔두고 달도 놔두고 일체 만법을 다 낮출 수 있는 그러한 본성짜리, 불성짜리, 변하지 않는 그런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바르게 부처님은 이것을 전해주러 오셨거든요. 전해주러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진짜 나의 존재 아니야. 진짜 나의 그런 진짜 나를 되밝힐 수 있다면 이 불교 공부는 첫째, 자존감을 높이는 공부입니다. 본래 자존감이 충만해요. 우리의 모든 사람은 본래 존귀한 존재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 네, 유아독존의 존재고 조그만 데서 아글바글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존재?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허공과 같은 존재가 바로 진짜 나다. 진짜 나다.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러한 시각을 정립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인생의 그 변화하는 성장을 맞는 토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법을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